안녕하세요. 복드림 김민중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시인의 시의 일부인데요. 그 시인이 시를 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대요. 그 친구는 이제 시인인데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구내 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면을 먹고 있는데 라면을 먹다가 김치를 같이 먹다가 김치 국물을 이렇게 튀어서 자기 와이셔츠 칼라 쪽에 앞에 이렇게 튀어가지고 어이쿠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보는데 지나가던 자기 직장 동료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두세 명 정도가. 왜 그랬나 했더니 자기는 인사한 게 아니라 그냥 와이셔츠 앞에 묻은 라면 국물과 김치 국물을 닦아내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본 거였는데 그걸 보고 인사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 그걸 너무 보고 놀라가지고 그걸 신경 썼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인사한 건 아니었는데 고개를 그냥 의도치 않게 숙였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인사한 걸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반갑게 인사해 주는구나. 그걸 보고 아, 내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남을 좋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의도와 다르게 남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시였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란 그런 것이죠. 전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시라는 것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어야 한다. 그것을 읽고 아 이것이 뭐다 다 알았다. 아 그래 이런 거다 하면 안 된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을까? 나는 이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런 걸까? 나와 같을까? 비슷할까? 다를까? 그런 것을 고민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는 하나의 일종의 퀴즈이자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읽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시의 가장 큰 효과나 가능성과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를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시를 가르친 지가 이제 한 1개월 정도. 학생들은 격주 교육일제로 오니까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은 이제 한 3,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어요. 정말 단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아주 애착담요가 있었어요. 애착담요가 있었는데 그걸 엄마가 버리려고 해. 너무 낡았거든. 애는 컸고 너무 낡았으니까 버리려고 해. 그런데 자기는 그 애착담요가 너무 좋으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모든 정이 쏟아 들어간 담요라서 버리기 싫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버리지 말라고 해. 울기까지 해. 그런데 엄마는 이제 그만 버리자. 너무 낡았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자기는 끝까지 그 담요를 지키고 싶어. 지켰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도저히 버리기 싫다 하니까 엄마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거 놔두고 이번에 생일에 새로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게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거를 시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담요를 지켰다. 담요가 내 거다. 이렇게만 끝났길래 그래 참 잘 썼는데 이거 있잖아. 정말 좋은 내용이야. 왜냐하면 아무나 이런 걸 쓸 수 없어요. 누구나 애착담요가 있을 수 있지만 애착담요를 버리는 걸 가지고 엄마가 버리려고 했다. 내가 아까워서 지키려고 했다. 그런 과정을 시로 나타내는 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내가 담요를 지켰다. 담요 안 버려서 기쁘다. 사담요가 생겨서 기쁘다만 하면 조금 단순하잖아. 읽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다르게 생각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근데 고민하다가 그 친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담요를 지켜줬어. 그죠? 내가 담요를 지켰으니까 이 애착담요는 애착담요 입장에서 담요를 지켜준 주인인 나한테도 뭔가 이야기할 게 있지 않을까? 고맙다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담요 지켜줘 고마우니까 내가 담요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너 지켜줬잖아. 그럼 내가 너 지켜줘서 고맙지? 지켜줘서 고맙지?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한번 문제를 던져봤어요. 그게 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애착담요를 지켜서 기분이 좋다. 담요를 지켰다. 그것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봐라 내가 애착담요를 지켰으니까
난 담요에게 이렇게 할 말이 있어. 그러면 내가 담요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의인법이 되는 겁니다. 담요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내 동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담요는 나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담요에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담요는 나한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고맙다 아니겠어요? 그죠? 살려줘서 고맙다. 나 하마터면 쓰레기 될 운명이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떳떳하게 약간 좀 어스대면서 담요에게 그래 내가 너 살려줬지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C가 됐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착 담요는 누구에게나 쓸 수 있습니다. 애착 담요를 가진 학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 쓰기 10년 하면서 애착 담요로 시 쓰는 학생 처음 봤습니다. 또한 저도 그거를 알면서도 한 번도 시로 써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반 학생은 그걸 썼습니다. 그 차이지. 그게 작품 만들어내는 눈이고 작품 만들어내는 손입니다. 그게 작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 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이들에게 그냥 자 엄마와 있었던 일을 떠올려봐라. 엄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그 친구는 애착담요를 떠올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걸 우리가 내가 이렇게 책 쓰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싫다는 친구도 있고 좀 약간 지루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희한하게 낭중지추가 있어서 애착담요를 시로 쓰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표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뭔가 내가 내 마음을 뭔가 어떻게 표현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인의 고개 숙임, 그리고 우리 반 학생의 애착 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린 시절부터 정이 들었던 그 이불에 대한 뭔가 생각,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문학적으로 다가올 때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내 글 하나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책쓰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행동인지, 그러한 활동인지 우리가 오늘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린 것만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엔 여러분 작품을 보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